생생 참가바 1500mg이 있고요. 생생 참가바 750mg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의 이건 패키지 디자인을 가지고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한글 가바 뒤에 영문 가바 1500mg이라 함은 한 포당 가바에 대한 함량을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가바에 대한 함량, 내지는 가바뿐 아니더라도 어떤 건강기능식품들 내지는 건강식품들의 함량이 요즘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앞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와 같이 식당으로 가시겠죠. 근데 식당을 갔는데 제가 밥을 한 수저씩만 사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도 안 부르고 나와서 화를 내겠죠. 그게 함량 아닙니까? 말하자면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내지는 식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생길 수 있을 만큼 제가 대접을 해드려야 그 함량이 만족될 만한 함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원료명 및 함량이라고 들어있는데 들여다 보시면은 가바 100%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금은 24K, 18K, 14K가 있죠. 그러나 결국 그건 금입니다. 다만 순도가 다른 것뿐이죠. 저희 가바는 순도가 100%입니다. 그 다음에 가바가 100%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부제조차 들어갔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 방부제라고 말하면은 제품들 보면 뒤에 방부제가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성분표를 보면 보통 이산화규소 내지는 천연 방부제를 사용했다면 천연 방부제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제품 상단에 정면에 상단에 보시면은 무언가 아직 잘 익숙하지 않은 인증 마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게 별표 마이크 안에 K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코셔 인증 마크입니다. 혹시 코셔 인증 마크 좀 들어보셨나요? 코셔 인증, 코셔 인증. 예. 코셔 인증과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저게 밑에 영어로는 코리아 할랄이라고 돼 있어요. 예. 할랄 인증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코리아 할랄이라는 인증 마크를 붙이게 돼 있고요. 인도에서 판매되면 어떤 마크를 붙이냐? 인도 할랄. 말레이시아에서 저희 제품이 만약에 유통되게 된다면은 말레이시아 할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코리아 할랄이라는 인증 마크가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즉슨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햇섭 인증. 아시다시피 뭐 요즘에 계란 한 판을 사더라도 햇섭 인증 마크가 붙어 있어야 좀 안심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안전한 시설 관리가 된 곳에서 제품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품의 상단에 보낸 마크는 이제 세계적인 품질과 안정성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발견한 그 제품들 중에 보면은 할랄 인증과 코셔 인증이 제품에 그대로 인쇄되어 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할랄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코셔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그런 원료가 들어간 제품입니다라는 소개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완제품이 할랄 인증과 코셔 인증을 그대로 받은 제품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왜 그러냐? 원재료에 다른 부성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성분들은 그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완성체가 그 인증을 대표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 제품은 현재 세계적인 품질과 안정성을 대표하는 것에 할랄과 코셔가 인증 마크로서 대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은 현재 저희 가바 말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회사들이 준비해서 나오면 그만큼 그 제품도 신뢰성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인증은 저희만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젠마가 선택한 가바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이제 브랜드로서는 저희가 젠무브 생생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젠마 코리아가 선택한 저희가 생생 참 가바가 이제 이렇게 상품이 탄생을 한 것이죠. 가바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바는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게 뇌 속에 존재하는 비단백질성 아미노산이에요. 뇌 속의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체내의 유해 물질을 조절하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다. 이 뜻은 흥분성의 반대예요. 흥분을 한다.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오늘 제가 이곳에 오는 동안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왔는데 만약에 오는 길에 저는 안전하게 잘 운전하고 가려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도착해야 강의를 잘 해내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제가 잠깐 짜증이 나거나 흥분이 되죠. 근데 그거를 순간 짜증나고 흥분됐지만 그걸 진정시키고 제가 여기를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차 쫓아가서 내가 싸워보겠다고 덤벼보겠다고 한마디 꼭 해보겠다고 쫓아가 버리면 그게 이제 제가 흥분 상태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반대로 조절해 주는 게 가바예요. 예. 쉽게 말해서 오늘 제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업이 됐겠죠. 이것도 하나의 흥분이거든요. 근데 내일 모레 바꾸기 은행 가서 복권을 바꾸기 전 그 순간까지 계속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흥분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증이에요. 예. 그것을 가라앉혀 줄 수 있도록 생리적인 작용을 가바가 합니다. 그래서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952년도에 미국에서 발견됐어요. 예. 여기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화학자 유진 로버츠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했고요. 1980년도부터 미국에서 활발히 가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에 따른 연구의 논문 자료들이 상당히 결과적으로 의미 있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시자면 이거는 현재 쉽게 표현하면 한국에 있는 자료예요.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지에 실려있는 내용을 전체의 이러한 내용들을 다 펼쳐 보여드리면 속이 편하겠지만 오늘은 들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좀 체크를 해서 확인해 드립니다. 가바는 의약품으로는 뇌의 혈류를 개선하여 뇌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뇌의 대사 향상 및 의욕 저하 등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브레인 푸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배아 및 녹차잎 뽕잎 이게 뭐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들에도 가바가 존재해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식물들이 가바를 다 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식물들 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 가바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식물들은 환경이 필요해요. 잘 자라려면. 근데 그 환경이 그 기후가 악기후일 경우 그러니까 환경에 내가 적합하지 못한 식물이 그곳에서 자랄 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억제시키는 게 식물 안에 있는 가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가바를 드신다고 치면 배아미, 그 다음에 녹차, 뽕잎 등에 다소 함유가 되어 있으나 양리작용을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함량이 낮아서 자연적인 섭취로 가바의 생리작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식사를 하고 나오시던 중에 예를 들어서 식단 위에 어떠한 채소류가 있었다면 그 채소류에 가바가 있어요. 근데 그 가바가 뇌의 아미노산으로서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가바 섭취로는 양리작용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약된 건 뭐냐면 그럼 좋아. 가바가 인체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들이 실력을 발휘하느냐. 여기 이제 능력의 가치겠는데 그런 게 이렇게 12가지의 종목이 나눠져 있는 기록들은 첫 번째는 혈압을 정상으로 한다. 두 번째는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증가를 억제한다. 신장, 간장이나 췌장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한다. 이거 뭐 당뇨에 관련된 이야기죠. 뇌의 혈류를 좋게 하여 뇌세포의 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비만 방지작용, 알코올 대사 촉진작용, 채취, 구취, 생리취, 노인취, 류취 이건 몸 안에서 나는 냄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소취 효과를 낸다. 감정장애, 불안장애 해소, 뇌졸중, 후유증 개선작용, 대장암 억제작용,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작용. 혹시 제가 여기에서 하나 궁금해서 저도 물어보는데 그 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 대답에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좀 달라져요. 그렇죠. 왜 굳이 25일까요? 피부가 그때부터 늙어가는 걸 보게 돼서부터라는 것 같아요. 피부가 점점 변화가 오는데 뭔가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울에서. 그러니까 뷰티 쪽에서 화장품, 코스메틱 시장에서 바라보는 노화, 피부에 대한 노화를 얘기하는 건 아마 그 연령대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뭐냐면 신체적인 전반적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노화가 언제 시작되느냐? 나이 40세부터 급격히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한답니다. 나이 65세, 70세 정도가 되면요. 내 몸 안에 있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 능력이 50% 정도 감소한대요.
그래 봤었을 때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낮아질수록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체적인 전반적 노화를 40대부터 진행한다는 게 이 뜻인데 저희 이 가바에 대한 내용 중 성장 호르몬의 분비 촉진 작용에 대한 내용이 뒷받침이 뒤에서 좀 나올 텐데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조금 도움되실 만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뽑아낸 건데 성인의 신경 및 말초 적소에도 가바의 줄기세포 제어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신호가 있다 이겁니다. 가바는 말초에서 종양세포에 아마도 종양줄기세포의 증식까지도 억제하는 신호를 보내는 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뜻인데요. 이 자료는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일대학교의 뇌신경과 세포 분자 생리학과에서 자료를 저희가 이 부분을 번역을 해봤더니 예일대학교 연구자료에 의하면 가바가 뇌신경계를 넘어서 말초 기관에도 존재하는데 그 가바가 종양세포와 종양줄기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가바가 증식성 줄기세포의 수를 제한하는 신경줄기세포 틈에서 촘촘하게 발생하는 가바의 작동 신호를 발견했다. 가바는 종양세포 및 종양줄기세포의 증식 억제 조절을 하는 종양신호 분자로 종양 주변에서 가바가 발생한다. 가바가 신경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말초기관에도 널리 퍼져 있어 말초기관에서도 가바의 신호가 발생, 가바의 역할이 뇌의 스냅스를 넘어서고 있다는 증명을 했다는 그 연구예요. 가바가 세포 증식 확산을 제어하며 세포의 발달의 모든 단계, 증식, 이동 및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특히 줄기세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세포 유형의 증식을 조절한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뇌, 간, 이자, 신장, 창자, 전립선, 난소암의 세포에서 그 가바의 작동 신호의 변화를 발견했었고요. 아까 결장암, 위암, 난소암, 유방암 같은 특정 유형의 종양에서도 가바 신호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세포종, 간세포종, 췌장세포, 간세포암, 인슐린종, 신장암, 결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위암, 유방암 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암세포에 초점을 둔 가바의 세포 증식, 즉 말하자면 가바의 새로운 역할, 종양세포의 전이 및 억제, 이 부분인 아까 전에 예일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었던 과정 중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좀 뒤에 보시면은 하버드대학 아시죠? 하버드대학교에 곧 들어가셔서 검색할 수 있는 가바에 대한 서치 결과를 보면은 9,110건에 대한 가바 관련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있죠. 옥스퍼드 대학의 뉴로사이언스에는 가바에 관련된 자료가 363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려워서 못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보고 싶은 도전 중에 하나인데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가바에 대한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일대학교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런 자료들이 어떤 명문대학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강조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좀 넣어봤는데 예일대학교는 1701년에 설립돼서 상당히 유명한 명문대학이죠. 그런데 예일대학교 출신들을 보면은 저렇게 유명 인사들이 배출된 대학교라는 것. 이거는 뭐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바는 영유아 어린이들 성장 및 발달 저하 및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를 보여드리는데 아이들한테는 두뇌 성장 시기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부모 및 기타 학습에서도 많은 것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영유아 어린이 시기의 뇌 성장의 불균형은 발달 장애와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내지는 분노 조절 장애라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두뇌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우면 주의력, 집중력, 지능이 발달하고 학습 능력도 발달할 수 있다라는 자연 및 발달 장애가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성장에 대해서는 키성장은 유전이 23%에 불과하지만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을 때 영양소 보충과 수면, 운동, 기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기존에 있는 그 유전과 관계없이 성장을 더 키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 증대. 영유아 어린이들은 이제 간염성 질환에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 생활로
간염성 질환에 노출이 쉽고 질병의 집단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우리 영유아들한테 지금 현재 보여지는 환경이죠. 이 부분은 이제 호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니까 2017년도 아이들을 낳은 35만 8,285명의 임산부 중 45%인 16만 명 이상이 제왕절개로 수술을 해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학습 능력 발달이 낮고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을 보이는 ADHD 자폐증에 대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이제 보고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더더욱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주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제왕절개를 어느 시기에 하느냐면 때와 시를 맞춰서 아이를 낳으려고도 노력하는 게 제왕절개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 활용인데 제왕절개를 해서 방면이 때와 시가 잘 맞는다고 잘 먹고 잘 사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서 이제 제왕절개로 출생한 아이동들의 그 과학적 그 결과를 보면은 아동의 학습 능력이 상당히 발달이 늦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시험 성적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수업이 약 35일간 정도 놓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문법, 독해력, 작문력 등에 대한 분야에서 모두 발달이 더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호주 초등학교 3학년생 5,000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제왕절개 출산 아동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자폐증 위험 높다. 보통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아이들이 갖고 있는 ADHD에 비해서도 위험이 3배나 높다는 뜻이고요. 자폐증의 위험이 40%까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2016년도에 환경평가지수로 결과를 좀 보자면은 한국의 공기청정도는 세계에서 180개국 중 173위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하위권이에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최하위권의 미세먼지를 갖고서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 중 아이들한테는 어떠냐. 소아비만, 성조숙증, ADHD로 연결됩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서 신진대사가 빠르고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에 비해서 약 3배에서 5배 정도 높습니다. 입으로 숨쉬는 비율이 높고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서 바닥의 오염물질을 들이마실 가능성이 높다. 아동은 폐기능, 신장기능, 면역체계가 미성숙하고 뇌 발달 단계에 있어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성장 및 발달이 지연되고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그 다음에 소아 비만, 성조숙증과 같은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 어린이들의 건강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결과를 좀 보게 됐는데요. 맞벌이를 하면은 당연히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직장 내지는 뭐 경제 활동을 정말 잘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의 맞벌이 환경인데 아이들은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입학하면 부모와 처음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아이가 집에 있기를 고수하거나 부모와 떨어지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불안 양상이 이제 생기고요. 불안 양상은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발생시켜서 뇌 발달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임의로 추상적으로 쓴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제 저 밑에 이게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뽑아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자료예요. 맞벌이 가정 아동 비만 위험 높다. 소아 비만 뭔지 아시죠? 소아 비만이 습관화돼 버리면 성인이 돼서도요. 제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자녀들이 비만에 걸릴 확률이 가정주부가 있는 가정에 비해서 비만율이 2.1배가량 높다 이거예요. 제 아이도 비만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아동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성인 질환이 아동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 요인은 아까 제왕절개, 미세먼지, 맞벌이 가정.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학습 능력 발달 저해,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자폐증 우려, 분리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뇌 발달에 대한 저해. 그래서 이제 아동들한테 건강의 최우선 항목이 되려면 두뇌 발달,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 발달 장애를 개선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합한 영양소는 뇌 발달 효능이 있는 브레인푸드라고 할 수 있는 가바가 적합하다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초반에 이제 보셨듯이 이제 뇌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 그래서 뇌세포를 생성시키고 활동성 있게 만들어서 두뇌의 성장을 도움을 주는 것. 기억력, 학습 능력 향상 및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 자폐증의 두뇌 관련된 발달 장애를 개선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목적이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혈중 내의 성장 호르몬이 약 4배가량 증가한다는 결과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발생을 조절하는 인자로 내분비와 외분비의 기능을 세포 증식을 조절해서 신체 면역력에 관련돼서 가바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바는요, 말초신경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신경세포의 발생을 조절하는 인자로서 내분비, 아까 외분비, 좀 전에 아이들에 대한 그 카테고리 안에 있었죠. 조절하는 인자로서 내분비, 외분비 기능의 조절과 그 외에 세포 증식의 조절 및 면역 반응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라는 게 이제 그 논문에 실려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석대학교 논문 자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대로 우석대학교 논문 자료입니다. 가바의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을 통해서 효능이 확인됐으며, 성장 호르몬은 근육 단백질의 합성 촉진을 시키는 작용이 있어 주로 음료 제품을 타겟으로 스포츠, 식품, 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게 이제 가바로서의 입장입니다. 가바는 100mg을 함유한 정제분을 만들어서 인체에 시험한 결과 성장 호르몬이 4배 정도로 높아졌으며,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요, 일본 바이오기업 파마푸드와 그 다음에 그 쉐넌도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연구소에 따르면 가바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몸무게 100g당 100mg의 가바를 투여한 결과 30분 뒤에 혈중 성장 호르몬 농도가 정상의 400%에서 500% 정도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상태는 2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한편 가바 100mg을 함유한 정제를 만들어서 인체에다가 적용을 해본 것이죠. 임상이죠. 성장 호르몬의 정상의 4배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는 게 아까 전에 아이들 키 성장에 도움될 수 있을 만한 가바가 역할을 한다. 도움 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아시다시피 가바가 가바쌀이 있어요. 현미에도 가바가 많다. 발효 현미에도 가바가 많다. 새싹보리에도 가바가 많다. 이런 건 이미 방송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바가 익숙지 못했고 그냥 새싹보리가 좋구나, 현미를 먹으면 뭐가 좋구나,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의 메커니즘, 왜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로 넘어간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걸 적용한 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 이제 사립 고등학교에 보니까는 가바 쌀밥을 급식으로, 어차피 밥을 지어 먹을 때, 점심을 먹을 때 가바 쌀을 이용해서 먹고 있는 급식 환경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 이제 성조숙증에 관련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잘 안 보이시지만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렸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성조숙증 유발 호르몬, GnRH인데 이거는 검색해 보시는 게 오늘 저의 설명보다 더 유리하실 거예요. 성선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 성조숙증은 사춘기가 빨리 오는 증상으로 2차 성징이 평균치에 두 표준 편차보다도 빨리 나타날 때로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여자 아이는 이제 8세 이전, 9세 이전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춘기는 시상하부 뇌하 수체, 그 다음에 성선 축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시기인데요. 이 사춘기 이전은 성선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이라고 아까 본 GnRH예요. 그걸 생산하는 신경세포가 억제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사상하부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아까 GnRH의 이제 박동성으로 분비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된다라는 게 이제 생리적인 작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저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언제가 사춘기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와 가바를 알고 이것을 이해하려니까 설명조차도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 중 하나지만,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의 가바가 이런 영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하 수체를 전염하는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사춘기 이후 매년 약 1.4%씩 정도 감도하는데, 사춘기 지연제와 성장 호르몬을 같이 쓰는 이유를 잘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춘기가 빨리 온 아이들, 7살의 여아가 유방이 나와서 뼈나이를
찍으니 뼈 나이가 12살이라는 거죠. 7살짜리 아이의 뼈 나이가 12살이라는 겁니다. 곧 다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뼈 나이는 10살인 아이가 12살인 아이보다 더 잘하는 것을 이제 보면 되고요. 성조숙증이 진행되고 있는 뼈 나이가 높으면 뼈의 능력이 별로 없고 성장 능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 호르몬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성장에 관련돼서 이런 성조숙증으로 부모들이 걱정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을 처방받으러 병원을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꼭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식습관으로도 많은 것을 조절할 수는 있으나 상식적인 면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는 좋은데 또 그 급한 마음에 먼저 빨리 우선 대처해 놓고 후에 관리하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방법은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뭐 좀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이만큼 기록이 많다는 것이고 또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하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 자료들은 공개를 해 놓을 건데 거기에 보면 URL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바 그 다음에 한글 가바는 여기는 인식을 못해요. 영문으로 GABA를 써보시면 하버드 대학에 있는 아까 9,110건에 대한 자료들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에는 323건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많다는 거고요. 가바가 풍부한 음식들을 좀 보시면 가바가 좀 풍부한 음식들 현미, 흑미, 백미 우리가 마트에 가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곡물이죠. 식사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단 위에 올라올 수 있는 흔한 곡물들인데 현미에는 이제 100g당 4mg 정도가 한 그릇에 밥 한 공기에 제가 죄송한데 마이 좀 벗어도 될까요? 이제 현미가 이제 4mg, 그다음 한 공기당 흑미가 1.5mg, 백미가 1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데이터는 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은 가바에 대한 생성과 이용에 우석대학교 자료, 그다음에 이제 농수산, 농산물 관련된 곳에서 이제 농촌진흥청, 한국식품 저장유통학회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근거들을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0g당 새싹보리가 220mg. 최근에 요즘 홈쇼핑에서 새싹보리 관련된 상품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어저께 롯데홈쇼핑에서 새싹보리 상품이 400억을 돌파하였다. 그래서 앵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전 10시경에. 꾸지뽕이 뭔지는 아시죠? 그냥 뽕잎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꾸지뽕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0g당 141mg이 들어있으니까 100g을 드시면 141mg을 이제 드시는 가바 함량이에요. 김치,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치에는 100g당 72mg인데 김치에를 두고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상당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래전부터 드셔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김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거에서 미래의 물질이 발견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하죠. 그의 기준을 김치에다 두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발효식품을 상당히 잘 먹는 나라인데 우리가 김치를 생김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김치를 그때 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 익잖아요. 발효되죠. 유산균화 되잖아요. 뭔가 그랬을 때 그 김치 안에 가바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미래의 물질이 발견되었다라는 게 이제 김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얼마냐? 가바에 대한 함량. 양리 목적으로 가바를 좀 섭취하셔야겠다 한다면 이 기록은 또 마찬가지로 임의를 쓴 게 아니고요. 논문 결과에 실려있는 기록을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옮겨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500mg에서 3000mg 정도인데 500mg이면 대충 계산되시죠? 얼마나 드셔야 될까요? 뭐 새싹보리로 따지면은 약 500g 정도? 아니 200g 이상 정도 드시면 되는 양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양리 목적으로는 하루에 1.5g에서 3g 정도예요. 가바 아까 전에 보셨던 제품의 스틱 하나가 1.5g입니다. 1.5g 정도가 이제 양리 목적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양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자연계에서도 가바가 존재하는데 그걸 식품으로서 저희가 섭취를 해보겠다 한다면 현미밥 하루에 375그릇 정도 드시면 가바 스틱 하나예요. 근데 이제 백미밥을 주로 많이 드시잖아요. 현미밥은 좀 약간 꺼끌꺼끌하거나 입맛이 좀 다소 안 좋으면 그냥 편하게 부드러운 백미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한 백미밥은 가격도 유리해요.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서 가격도 아주 좋죠. 1,500그릇 드시면 돼요. 뭐 드시는 거야 뭐 자유죠. 어떻게 근데 이걸 드셔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난 1,500그릇 드실 수 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군대 가시면 돼요. 군대 가야 이 1,500그릇 정도 지을 수 있는 밥에 솥이 있어요. 아마 1,500그릇 드시기는커녕 밥 짓다가 하루가 다 가버리거나 누군가에게는 1,500그릇이 하루 다 드실 수 있다고 친다면 그 하루가 되게 긴 사람일 거예요. 24시간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을 하루를 보내는 사람일 거예요. 음식으로는 충분한 가바 섭취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양리작용을 목적으로 두는 데 있어서 음식으로 충분한 가바 섭취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이제 비교되는 자료입니다. 예. 가바 포장을 뜯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가바 스틱 하나에는 1,500mg하고 750mg이 있는데 750mg 정도는 이제 아까 전에 영유 아이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는 양리작용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데 뇌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이 가바라는 것을 좀 적용하겠다 한다면은 750mg 정도의 제품으로 다가가셔도 됩니다. 백미는 하루에 150kg 드시면 돼요. 아까는 1,500 그릇이라고 표현했지만 킬로그램 수로 따지면은 하루 백미를 150kg 정도를 드시면 오늘 하루 가바 1.5g 스틱 한 포 드시는 거고 흑미는 100kg 현미는 37.5kg, 김치는 2.1kg, 꾸지뽕잎은 1.1kg, 새싹뿌리는 0.7kg을 드시면 가바 1,500이면 1.5g. 지금 현재 가바는 어떻게 만드느냐, 가바는 어떻게 탄생하느냐. 김치 유산균, 아까 김치 안에 가바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치 유산균을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효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효소를 만들어서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것과 혼합을 해서 보면은 순도 발효가바가 100%가 탄생을 합니다. 공법을 그대로 설명하면은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김치 유산균을 배양해서 배양된 것을 효소화시키는 거죠. 효소를 만들었더니 거기다가 글루탐산이라는 것을 믹스하면 순도 100%의 발효가바가 나옵니다. 참고로 순도 100%의 발효가바가 일본과 한국에 존재해요. 발효 기술을 적용시킨 발효가바는 일본과 한국에 존재하는데 한국에 있는 발효가바가 유일하게 할랄 인증과 코셔 인증을 받았고 그러한 가바는 전 세계에서도 또 유일하게 저희밖에 없다라는 게 유리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발효가바의 장점은 체내 흡수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발효가바를 먹으면 1시간 내외로 체내 흡수율이 100%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정도로 흡수율이 참 좋습니다. 좀 전에 초반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셔 인증, 할랄 인증 오늘 하루 돌아가실 때 600원만 투자하시면은 이 인증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약국에 들리세요. 바카스 한 병 사드세요. 그리고 약사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이런 가바를 알게 돼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할랄 인증과 코셔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니 안전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서 확인해보고 싶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약국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중 할랄 인증과 코셔 인증이 대표적으로 인쇄되어서 판매되는 식품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안전성에 대해서 소비자를 지켜내겠다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마크는 충분히 대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품격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되고 햇섭 인증은 아시다시피 달걀 한 판을 사더라도 안전한 시설에서 만들어졌냐 생산되었냐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혹시 FSSC 인증 이 마크 보셨습니까? 뭐 다른 데 제품들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소개를 받을 때에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시설을 갖춘 이런 인증을 받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이 제품이 원료가 생산되었다. 이거를 대표하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ISO 22000이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의 원래는 탑이었어요. 최고 등급이죠. 맞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모른다면 이번에 한번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ISO 22000이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의 최고의 등급이에요. 그런데 그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이 탄생을 했는데 그게 FSSC 인증입니다. 이 FSSC 인증은 식품 가공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등급을 통과한 회사가 지구상에 182개국에서 2만 개밖에 안 됩니다. 2만 개가 살짝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인증에 대한 또 격이 식품, 원료를 생산하는 뒷받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인증서는 어디를 대표했었을 때 우리가 자랑스럽냐면 소비자한테 갔났을 때 이 인증을 아는 분이면 상당히 저희가 유통이 자유로운데 대기업에 납품할 때 상당히 큰 기업에 납품을 할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증 중 ISO 22000이어도 충분히 인증을 하는데 SSC 인증이면 두말할 것 없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만큼 품격이 높은 인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면들이 비록 아까 전에 초반에서 쭉 가서 보시면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먼저 개념을 세워야 되느냐. 상품에 대한 품질, 두 번째는 상품에 대한 안정성, 세 번째는 상품에 대한 가격. 최소한의 이 세 가지가 소비자를 만나서 만족시킬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정당한 유통이, 그리고 또 누군가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면이 상할 만한 행동, 이런 면들이 없겠다라는 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즉 유통되고 있는 상품과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도 유통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성장하거나 그 유통에 참여된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소득을 얻어내느냐, 이러한 만족성이 높은 아이템을 갖고 이런 아이템을 갖고 유통했었을 때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의 기준을 지금은 최소한의 가바라는 원료에다가 이러한 성격을 다소 띄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진무북 생생참 가바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품은 이제 탄생되었으니 이 제품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다른 기타 서치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가바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오늘 여기에 전체 설명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거기에 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끝이 났는데요. 가바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추가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물에 타 드시면 돼요. 물에 타서요. 약간 이제 500ml 정도? 가바가 살짝 맛이 나요. 좀 신맛이 난다, 떫은 맛이 난다. 근데 이 차이가 저희가 만약에 싱겁게 먹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직원은 짜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같은 걸 두고서도 서로 입맛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맛이 깊다, 짧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표현드리긴 어려우나 약간 신맛이 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물의 농도가 낮으면 그 맛을 더 느낄 것이고 물의 농도가 조금 더 희석된다면 그 맛은 다소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물의 양이 1리터가 됐던 500ml가 됐던 가바 한 포가 들어갔다면 한 포를 드신 거죠. 그리고 가바는 참고로 명현 반응이 좀 나타나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가바를 드시고 나면은 약 30분에서 1시간 내에 몸에서 반응 오는 걸 느껴요. 첫 번째가 열이 좀 올라온다든지, 두 번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약간 뭔가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싸하게 오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갑자기 눈에 피로가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데요. 가바를 드시면 대사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바는 장에서 흡수합니다. 가바라는 것은 우리 가바뿐만이 아니라 아까 식물에도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먹거리 식물을 통해서 가바를 드셨을 때 저희만큼에 대한 양은 아니지만 그 가바가 체내에 들어오면 장에서 그 가바만 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바를 흡수하면 뭘 하느냐? 전기 신호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가바 수용체에 그 전기 신호에 전달을 하고 그때 가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대사활동이 일어날 때 열감을 좀 느끼시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뇌 세포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때 그런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는 것은 혈액순환을 이루어질 때 펌프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소 면역 반응에 대한 느끼는 차이는 좀 사람마다 많이 다르신데 꾸준히 드시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면역 반응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운동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약 8,000걸음에서 10,000보걸음 정도 걸어 보시면은 이제 그게 하루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운동을 하면 자연적으로 신체 내에서 가바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몸 안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가바가 생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바가 생성이 잘 안 됐던 분들이 그럼 다소 가바 수치가 낮겠죠. 그러면 가바가 들어가면 몸에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응을 좀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아프거나 내지는 뭐 사람의 이제 목숨에 위협을 주거나 그런 성질은 전혀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극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 5분 내지는 10분 정도 지나면 그러한 반응들은 몸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 부분도.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 가서 제가 당뇨 있다고 가면 당 수치들이 서로 다 다르고 혈압 수치들이 아마 서로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병원 의사가 그 수치를 체크했다고 병원 몇 번 오면 그 당뇨가 없어집니다. 병원에 몇 번 오시면 혈압이 없어집니다. 이런 말은 해주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의사가 아닌데 제가 그거를 처방하듯 치료하듯 그런 말씀을 진짜 드릴 수 없는 건 상대의 인체에 대해서 제가 확인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을 또 다소 다른 경험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람마다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드시면 나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상당히 난감한 건 맞습니다. 예. 네?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뭐 공복 때냐, 뭐 식사 전후냐, 저녁이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 일단 충돌이 없습니다. 예. 네? 아, 뭐 소화가 가능하시면 드셔도 되죠. 문제가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예. 네. 전혀 상관없어요.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약이요? 아유,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멀리 계셔서 못 보셨을 수도,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루에는 500mg에서 500mg에서 3000mg 정도예요. 근데 양리작용을 하려면은 표준적으로 1.5mg이 아까 가바의 한 포입니다. 그리고 두 포가 되면은 3g 정도 되겠죠. 3000mg. 이 정도면 충분한데 마치 가바를 먹고 뭘 좀 내가 더 빨리 느껴보겠다고 노력하실 필요 없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단순하게 가바는 아미노산의 한 전체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넘쳐나면 바깥으로 배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돈이 많으시다고 많이 이렇게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뭐 또 다른 예. 네.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아까 뭘로 대신하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 자료는 그냥 온라인 들어가셔서 코셔 인증, 할랄 인증 제품을 하나 사서 젠무브 생생 참가바를 보시면 거기 인증 마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인증 마크를 그대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과연 내가 걱정해도 될 일인지가 해결될 겁니다.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발암물질 없다. 알레르기성 물질 없다. 그 다음에 중독성 물질이 없다. 이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코셔 인증을 받을 땐 168개에 대한 안전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168개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코셔 인증 마크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누구나가 드실 수 있는 건지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가바가 적용돼도 될 만한 것인지 이 부분들이 아마 쉽게 해결될 겁니다. 네. 그럼요. 머리가 나냐고요? 머리가 그럼요. 그만한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에 올 때는 제가 학습 능력 향상된 기록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만큼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